안녕하세요. 저는 밥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고기라면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도 잘 먹는데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죠. 하지만 최근에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고민이 생겼는데 고기를 먹고 잠을 잘 때 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억을 보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사람을 대신해 기억의 주인공이 되어 그 기억을 재현하는데 그 사람의 기억은 항상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살해당했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도 너무나 생생해서 심한 고통 때문에 꿈에서 깹니다. 이런 꿈을 꾸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죽지 않고 깨어나는데 마치 그 기억의 주인이 제게 살아서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꿈은 항상 제 추억에서 시작되는데 그 추억은 어릴 때 놀던 놀이터, 하굣길에 받은 손편지, 배낭여행, 어머니의 얼굴과 관련된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꿈이 진행되면서 제 추억은 바뀌기 시작해 결국 그 사람의 기억으로 끝나고 꿈을 꾸는 동안 그 기억과 제 추억이 뒤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제 추억은 악몽으로 편집되어 버리고 추억을 기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잃어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꿈은 고기나 생선의 종류에 상관없이 꾸게 되는데 경험상 수입산보단 국내산 고기가, 자연산보단 양식 고기가, 무기농보단 유기농 고기를 먹으면 더 자주 꿈을 꿨고 특히 생선회나 육회같이 음식을 생으로 먹은 날은 꿈이 더 생생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죽기 전에 경험한다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죽은 사람의 인생 여정도 볼 수 있습니다. 추어탕을 먹던 날, 평생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꿈을 꿨는데 산채로 진흙이 묻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어탕 외에도 양식 광어회, 쏘가리 매운탕, 민물 장어구이, 무뼈 닭발, 한우 육회 등을 먹은 날에도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장면들을 보았는데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보고 들은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꿈에서 본 단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항상 실종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미제 유괴 사건이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애타는 표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진과 실종자 수색에 대한 음모론 등이 함께 나오죠.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서 꿈에서 본 기억만으로는 그 사람의 기억을 경찰에 제보할 만한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가족들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추억이 사라지고 더 많은 실종 사건들이 추억의 빈자리를 채웠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실종된 사람들에게 빙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본 게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기억이 꿈속에서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살인의 기억처럼 사건의 진실을 숨기는 유괴범을 대신해 제 꿈 이야기를 듣는 유가족들이 어쩌면 궁금했던
실종자의 생사라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꿈은 2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고기를 먹어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UFO와 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을 믿지도 않아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의심만 쌓였습니다. 혹시나 실종자들의 시신이 동물 사료로 처리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기 파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먹는 고기도 바꿔보았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한동안 꿈이 안 꾸어져서 잊으려 할 때면 이런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제 하나로마트에서 산 유기농 삼겹살을 먹고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서 군인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코피가 나고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인터넷에 그 꿈을 찾아봤는데 어떤 유명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꿈에서 본 대로 적겠지만 부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꿈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위병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GP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꿈에서 본 GP는 산 정상에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지상 벙커처럼 보였습니다. 꿈에서 2층에 있는 초소에 부사수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갈굼을 많이 당했는데 꿈에서는 선임병들과 매우 친했습니다. 근무를 서면서도 초소의 페인트색과 낡은 위장막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계속 들었죠. 그러다 근무가 끝난 어느 날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초소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군대 생활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꿈에서는 작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작업이 끝나지 않아 식사를 배식받아 놓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초소를 내려가 식당으로 향하던 중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선임병 2명이 변기를 뚫고 있었습니다. 변기 5개 중 2개가 막혀 있었고 그 중 1개는 오물로 지저분하였습니다. 선임병은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고 저는 변을 참고 식당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복도 스피커를 통해 전체 방송이 들렸습니다. 상황실에서 알린다. 현 시간부로 진돗개 2, 진돗개 2 발령. 철책선 절단. 북한군 생포. 훈련 상황 아님. 서둘러 생활관으로 돌아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침상에 앉아 대기하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비상경보에 전투복 상의가 땀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선임병은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지 물었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원래 긴장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다음날 영회 진지에서 매복해 북한 특작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소대장은 GP 앞에 집합한 병사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 상병장들만 매복에 투입한다.
일병, 이등병은 남아 각 초소 보수 작업과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저는 이등병이라서 작전에서 제외되었고 선임병들만 실탄과 대검을 받은 후 출동했습니다. 이날 자정쯤 구국회의로 작전이 종료되고 인원들이 복귀한다고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GP 입구 철문에서 교대 근무자와 기다리고 있는데 산길에서 교전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국회의로 북한군이 RPG-7을 쏘고 있다는 급박한 보고가 들렸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쪽 공간은 이미 북한군 병사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끌려온 선임병들은 북한군 병사들이 시키는 대로 식당 앞 복도에 두 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북한군 간부와 2명의 북한군 병사가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간부는 GP장실에서 가져온 명단을 보며 병사들의 이름을 3명씩 불렀습니다. 소대장을 포함해 3명이 나오자 북한군 간부가 무언가를 묻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싱크대 앞에 세워놓고 얼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총을 쏴 처형했습니다. 병사들을 식당 앞으로 모이게 한 이유는 피와 살을 싱크대 안으로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벽에 피와 살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시신을 판초 위에 놓고 생활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차례로 제 이름이 불렸을 때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고 싶었죠. 북한군 간부는 김정일의 이름을 언급하며 월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절했고 즉시 저를 싱크대 앞에 세웠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제 왼쪽 눈 밑에 달궈진 권총을 들이대고 북한말로 말했습니다. 이병동무가 딱 하게 됐구만 기래. 대가리 딱 대라고. 내일에 36도 각도로 쏘갔어. 이 총갓나 새끼. 저는 숨을 참고 권총을 빨리 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변은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었고 수면 무호흡증에 걸린 것처럼 숨이 가빴죠. 권총이 닿았던 왼쪽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코피로 머리를 뉘었던 베개와 침대보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내내 찜찜한 기분을 잊을 수 없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530 GP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이 사건의 사망자들 중에 이등병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일부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이가사 전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등병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조금만 더 늦게 깨어나 꿈을 통해 사건 이후 이 이등병의 행적을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의 기억만 보이는 제 꿈에서 왜 이 이등병의 기억이 보였는지는 오직 사건 당사자들만 알 것입니다. 카니발리즘은 동족이 동족의 고기를 먹는 행위를 말하며 인간에게 나타나는 카니발리즘은 식인 풍습이라고 부릅니다. 식인 풍습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포식자가 피식자의 고기를 먹고 경험과 지식을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조건 반사 훈련을 시킨 플라나리아를 다른 플라나리아들에게 먹이면 다른 플라나리아들도
조건 반사를 합니다. 인간이 식인 풍습을 범죄로 처벌하고 소와 양에 대한 동물 사료를 금지하는 이유는 쿠루병과 광우병 등 카니발리즘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 동물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동물 사료의 단백질 성분으로 로드킬과 안락사된 야생 동물들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뜬금없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비양심적인 생각이 개선돼 저처럼 고인의 추억을 보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